책만큼 읽기 능력을 빠르게 키워주는 도구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에듀테크, 아무리 좋은 AI 도구도 책을 읽는 것만큼 빠르게 어휘력과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공지능도 좋은 데이터셋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떤 모델 만들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학원에서 좀 배운 나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험 보면 80점짜리 나와요. 근데 100점 절대 못 맞아요. 선생님 저 지금 중학교 3학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배웠다고 해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충 알고 넘어가는 거죠. 이러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는 이 사회가 계산이 안 섭니다. 그 이유가 AI 때문이죠. 어떠한 하나의 포인트에 맞춰서 공부를 시키시면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알려주는 선생님 코난쌤입니다. 오늘은 개학을 맞이해서 교육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 교육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는 13년 차고요. 그리고 전담을 3년 정도 했습니다. 영어 전담을 했고요. 나머지는 담임을 했으니까 담임 경력이 한 10년 차 정도 되고 주로 4, 5, 6학년, 고학년을 했고 올해는 3학년을 맡았습니다. 자, 1, 2학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었어요. 드릴 말씀이었고 1, 2학년은 기본 생활 습관 이걸 지킬 수 있느냐. 기본 생활 습관이 뭐냐. 자리에 잘 앉아 있는 거. 네. 그리고 공공 질서를 지키는 것. 이건 되게 많아요, 종류가. 공공 질서는 일단 집에서 하는 행동과 밖에서 하는 행동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가. 이거는 좀 추상적이긴 한데 수업 시간. 수업도 뭐 교실 수업이 있겠죠. 교실 수업 시간. 네. 그리고 체육 시간. 또 밥 먹는 시간. 점심 시간. 뭐 크게 보면은 뭐 이렇게 하나 더 하면 뭐 쉬는 시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죠. 네. 일단 기본은 자리에 잘 앉아 있는 거예요. 자리에 잘 앉아 있는 것.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1, 2학년 중에서는요. 네,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뭐 세부적으로 뭐 학습적인 부분이나 뭐 세마기, 읽기, 어휘력, 뭐 맞춤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1, 2학년 담임을 해보질 않아서 이 부분은 좀 더 전문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 4학년, 중학년으로 넘어옵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올 때 시수가 수업, 시수, 수업 시간이라 하죠. 많이 늘어남. 네, 많이 늘어납니다. 그 전에 5교시 하다가 이때 이제 5교시 하다가 5교시가 아니고 6교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특히 3학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 내가 자리에 잘 앉아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으면 3학년 올라가서 굉장히 힘들 거예요. 1, 2학년은 놀이 수업이 많습니다. 교과서 보시면 진짜 놀이 다 놀아요. 놀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다가 3학년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책을 펴고 책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집중력 있게 봐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네, 집중력 있게 봐야 되는 시기가 오고요. 이때 책을 많이 읽은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가 구분이 됩니다. 책을 많이 읽은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 구분이 됩니다. 책 읽기는 그냥 우리 갓난 아이들이 걷다가 뛰잖아요. 네, 뛰기 위해서는 걸어야 되죠. 걷기 전에는 깁니다. 그처럼 이 기초가 공부의 가장 기초라고 볼 수 있어요. 책 읽기 능력. 네, 읽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책만큼 읽기 능력을 빠르게 키워주는 도구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에듀테크, 아무리 좋은 AI 도구도 책을 읽는 것만큼 빠르게 어휘력과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책을 많이 읽혀주시고 네, 인공지능도 좋은 데이터셋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떤 모델 만들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책을 많이 읽혀주세요. 좋은 책. 이 좋은 책이라는 게 사실 좀 추상적이긴 하죠. 네. 어떤 책을 추천하기는 좀 어렵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책. 생각을 잘 정리해서 알려주는 책. 예를 들어서 뭐 야구에 대해서 어떤 책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게 만화도 좋고 그냥 뭐 그림책도 좋아요. 그런데 이 야구라는 내용에 대해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봤을 때 야구의 전체적인 흐름이 다 그려지고 이 책을 봤을 때 야구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고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책이 좋아요. 세부적으로 야구의 투수의 포크볼 던지는 법 뭐 이런 책도 좋긴 합니다. 근데 되게 그건 스펙스펙하잖아요.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러한 책들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고 여기에서 아이들이 안으로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논리 전개 과정이 말끔한 책 네, 이게 드러나 있는 책이 좋습니다. 네, 이런 책들이 좋고요. 어휘력을 키우려고 소설책을 읽는 경우도 있는데 소설은 저는 조금 더 뒤에 읽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야기로 시작하는 뭐 그림책 같은 거는 저는 많이 추천을 하고요. 특히 전래동화 그런 관련된 내용들은 또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니까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혀라. 특히 3, 4학년 때 많이 읽으면 좋아요. 중학교 올라가는 순간 책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중학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가장 책 읽기 좋은 시기가 바로 3, 4학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정도 하고요. 이때는 또 이제 수학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4학년부터 수학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셈 하는 능력이 느리다면 수학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왜냐면 이 수학이라는 것도 계산의 연속이거든요. 물론 계산만 있는 건 아니지만 물론 아이디어나 어떤 뭐 발상이나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귀납적인 사고나 연역적인 사고나 귀납이나 연역적인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계산의 연속이에요. 기초 계산 계산에 빠른가 기초 계산이 빠른가. 그래서 저는 백한 계산을 많이 합니다. 진짜 20년 거의 20년 됐죠. 제가 20살 때부터 제가 과외를 했었는데 이 수학 과외 할 때 정말 공부 못하는 친구들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이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이 내가 기본적인 계산 실력 이거는 기초 체력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수학에서의 기초 체력입니다. 네, 기초 체력. 기초 체력을 딱 길러놓고 시작을 하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게 아니고 애들이 자신감이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답을 못 합니다. 그러면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우리가 요리를 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칼질 처음 해봐요. 그러면은 칼질을 많이 한 요리를 기피하게 되겠죠. 근데 칼질을 굉장히 잘하는 요리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칼질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계산을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게 수학에서 가장 필요한 거고요. 3, 4학년에서 기초 체력이 되어 있어야 5, 6학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 6학년이 되면 이제 좀 더 응용 문제,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 알고리즘이 필요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3, 4학년은 계산을 빠르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는 뭐 분수 같은 개념들을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기적의 백한 계산이 뭐가 있냐면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랜덤으로 쭉쭉쭉 이렇게 만들고 두 개를 더해서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시켜보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쓰는 친구 있고 어떤 친구는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 쓰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 어떤 친구는 자기가 쉬운 것부터 써요. 예를 들어서 0 이런 거는 그냥 똑같잖아요. 이렇게 1 이런 거 쉽잖아요.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정말 요령 부리지 않고 쭉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적어서 1분 이내에 들어온다면 우리 아이가 수학적인 기초 체력은 좀 되는구나라고 여기서 됩니다. 저는 2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2분을 기준으로 하고 2분이 평균이에요. 2분보다 넘어간다 하면 이 아이들은 계산이 느린 아이들입니다. 2분보다 빠르다 하면은 좀 빠른 아이들이에요. 1분 이내다. 그러면 굉장히 계산이 빠른 친구들이구나. 저도 같이 합니다. 저는 50초 정도에서 잘 나올 때는 뭐 30초 대가 나옵니다. 백한 계산하면요. 손도 굉장히 빨라야 돼요, 이게. 여기서는 글씨를 이쁘게 쓰는 건 필요 없습니다. 계산을 빠르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틀릴 때마다 2초씩 더해줍니다. 하나 틀릴 때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 4학년 때는 계산이 중요하다. 사실 2학년 때 이걸 하고 와야 돼요. 하고 와야 되는데 이제 곱셈 같은 경우까지 곱하기까지 하고 오는데 아마 잘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3, 4학년 때 특히 3학년 때 조금 더 다지고 4학년 때는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3, 4학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6학년으로 가야죠. 5, 6학년. 네, 5, 6학년으로 한번 가볼게요. 학년. 자, 5, 6학년 아이들을 제가 지도해보면 정말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학원에서 좀 배운 아이가 있고 학원 안 가고 학교 수업도 못 따라오고 그러니까 공부랑 좀 담을 쌓은 아이 공부랑 담 쌓은 아이 네,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기력한 아이도 있어요. 네, 중간 정도 하는데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고 그냥 따라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정말 잘하는 아이는 뭐 이제 해당 사항이 없겠죠. 정말 잘하는 아이는 그냥 두고 얘는 뭘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탐색을 많이 시키면 됩니다. 네, 많은 세상을 보여주세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두 번째, 학원에서 좀 배운 아이.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험 보면 80% 정도만 함. 네, 그래서 80점대는 나와요. 근데 100점 절대 못 맞아요. 다 배웠다고 하거든요. 선생님 저 지금 중학교 3학년 하고 있어요. 시험 보면 한 82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거 실수해서 그래. 근데 물론 옛날에 배웠던 걸 까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아이들은 배웠다고 해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큰 문제죠. 대충 알고 넘어가는 거죠. 이러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때 이제 수능 준비할 때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네, 원의 중심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못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네. 네,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아이들이 50%가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력한 아이. 이 아이는 이제 기초생활습관 이게 잘 안 돼서 이거를 이제 5, 6학년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생활을 하거든요. 이걸 지키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냥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힘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앞에서 이 학습 결손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저는 뭐 정서적으로도 보지만 일단 기초 생활 습관 기초가 되어 있으면 네, 무기력하지는 않다. 뭔가를 할 힘이 없다.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힘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봤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공감한 담상은 아이. 네,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제 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이 수준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잘 따라하고 하지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인지 그게 아니고 해보지도 않은 경우인지, 네, 해보지도 않은 경우인지 두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런 아이들은 왜냐면 놀기 좋아해서. 네, 놀기 좋아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런 아이들은 일단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지능 테스트. 지능 테스트를 먼저 해주시고 책을 좀 보는지 체크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정도만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머리가 좀 되고 그리고 책도 좀 읽었다. 혹은 책을 좀 읽을 줄 안다. 하면 이런 아이들은 금방 따라옵니다. 금방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금방 따라와요. 네. 이 중에서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무기력한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뭘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약간 좀 불안정한 상태이거나 사춘기가 왔거나 그런 경우에 이럴 수 있는데 그때 기본적인 내 IQ 테스트, 네, 뭐 지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을 좀 보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못 찾는 거예요. 그럼 이런 친구들도 여기로 가야 됩니다. 여기로 탐색을 좀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어느 정도 자기가 자아라는 게 생기고 물론 성격이 다 형성되진 않아요. 성격은 중학교 때까지도 가니까. 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되면은 서로 아이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네, 어느 정도 친구 관계가 다 생겨서 그 결이 좀 나뉩니다. 친구들끼리. 이 반에서 보고 있으면 그 이게 나쁜 말로 하면 패가 되기도 하는데 이 결이 좀 다른 친구들끼리 서로 자기 결에 맞춰서 놀아요. 그래서 그거 자기가 어떤 뭘 좋아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하셔서 친구 관계나 아니면은 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나 이런 것들을 탐색을 많이 시켜서 같이 가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5, 6학년쯤 되면 이제 공부할 것도 많아지죠. 네, 한번 5, 6학년 공부할 거 보겠습니다. 일단 수학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고 또 사회도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국어, 네, 그리고 과학은 사실 이때까지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워하지 않는데 저는 어려운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은미체 이런 예체능 같은 경우는 저는 초등학교 때 너무 못해가지고 좀 공포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은미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좀 미리 시뮬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꼭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피아노 정말 치기 싫어했는데 부모님께서 좀 해주셨는데 나중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음악도 제가 노래 부르는 건 되게 좋아했는데 나중에 이제 악기 같은 거 쓸 때 또 피아노를 배우면 기본적인 음표를 볼 줄 아니까 악기 같은 거 배울 때도 되게 좋아요. 근데 미술은 정말 못했고 미술 학원을 다녔는데도 미술을 못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요즘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미술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체육도 정말 못하는 편인데 그래도 취미로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체육도. 네. 아버지가 이 전인적인 성장 이게 올라운더가 사실 목표예요. 올라운더가 목표인데 사회에서 이걸 원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전인적인 성장이 목표입니다. 일단 이게 기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센셜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건 필수적인 거잖아요. 필수적인 거. 기초랑 좀 다릅니다. 기초, 기본, 제일 쉬운 거는 초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으로서의 이 필수적인 것을 배우는 시기다. 초등학교는. 그래서 초등학교 수학도 필수적인 걸 배우는 시기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필수라는 거의 기준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회에 나오는 그런 지식들 생각보다 내용이 많습니다. 사회에서 특히 이제 5학년 역사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국어의 지문들 그리고 과학의 내용들 이런 것들 전부 다 필수적인 것들이다. 네. 그리고 음악, 미술, 체육까지 뭐 실과 이런 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좌우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학습이 좀 들어가야 된다 하고 정리해 보면 1, 2학년 때는 제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보면 기본 생활 습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 생활 습관. 네. 그리고 3, 4학년 때는 네, 3, 4학년 때 기초 체력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초 체력 셈하기, 읽기 이런 능력이고요. 읽기를 키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책 읽기고 3학년 때, 4학년 때 책을 읽기 가장 좋은 시기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5, 6학년으로 가면 이제 좀 나뉘는데 무엇이 하고 싶은지 탐색을 많이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초등학교 시기를 정리해 보면 그런데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람마다 조금씩 본인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리고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초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근데 이제 조금 두려운 게 이 사회가 계속 바뀌고 있고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이제는 이 사회가 계산이 안 섭니다. 그 이유가 AI, AI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가 계속 변화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포인트에 맞춰서 공부를 시키시면 안 됩니다. 나는 요거 할 거야라고 공부를 시키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이 전인적인 성장 요거 필요합니다. 내가 맹목적으로 어떤 하나의 포인트에 꽂혀서 물론 이걸 목표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이 목표를 위해서만 한다면 가는 도중에 가는 도중에 목표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변화할 거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고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길러야 되느냐?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려면요. 정보를 취합하고 해석하고 가공하고 창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정보를 취합하고 해석하고 가공하고 창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보를 읽고 그 다음에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 걸로 만들기. 제가 의미 있는 학습을 해라 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영화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내가 줄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책을 봤습니다. 책을 소개. 나만의 생각으로. 요즘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주말에 뭐 했어? 영화 봤어. 영화 소개해 줄래? 하면 못 해요. 그런데 그러면 영화 포스터랑 영화 리뷰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 하면 있는 걸 듣고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 생각이 없는 거죠. 네. 이게 이 해석이란 것, 내가 의미를 만드는 거예요. 의미를 만드는 것. 이게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정보를 가공을 해야겠죠. 이것도 이제 의미를 만들면 의미가 만들면 이제 궁금한 게 생기거든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잘하는 친구들은 결국 이게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문제 해결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지금 막혀 있어요. 내가 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더 이상 이 직업을 사라졌습니다. AI 시대. 그럼 뭘 해야 될 거냐? 여기 좌절하지 않고 또 다른 정보를 취합해서 해석하고 가공하고 창조할 수 있다면 다른 곳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꼭 필요해요. 그전에도 뭐 지금도 지금 사회에서도 하나의 일을 평생 하진 않습니다. 이제는 앞으로의 사회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의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궁금한 걸 생각하고 이거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카이스트에서 하루 질문 챌린지라는 걸 하는데요. 카이스트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강의 앉아 있었는데 챌린지 하루 질문 챌린지. 네, 하루에 질문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콘서트를 해서 우수참에서 시상을 합니다. 왜냐면 질문이 바로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는 거고 질문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게끔 학습하는지 그리고 질문, 궁금증 그리고 해결까지 이어지는지. 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1, 2학년 때, 3, 4학년 때, 5, 6학년 때 필요한 내용들을 교육과정이라는 코스웍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것대로 잘 따라가면 어느 정도 초등학교를 나온 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면 더 할 수 있다. 우리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뭐라고 하죠?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변화에 적응하고 이 변화에서 내 것을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궁금한 것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게 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요 교육이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갑니다. 일신, 우일신 할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오늘 초등학교 교사로서 제 교육관과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이제 필드에서 담임을 하면서 실제로 많은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그 전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달이 보여요. 사실 이번 주 봤는데 얼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부터 이어지는 미래에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어갑니다. 초등학교는 조금만 노력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1, 2학년 때 기본 생활 습관, 기초 생활 습관 그리고 3, 4학년 때는 기본적인 공부에 필요한 기초 체력, 세마기, 읽기 빠르게 생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책을 읽었는지 많이 읽었는지 좋은 책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내용이 넓고 논리 전개가 명확한지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5, 6학년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패턴을 보고 수준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5, 6학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거기 때문에 다 필요한 내용이다. 내가 앞으로 커서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할지 모른다.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한다. 그만큼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러려면 정보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의미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의 의미를 찾았으면 그걸 가지고 내 궁금증을 생각해보고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문제 해결력까지 키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 얘기는 제가 작년 10월에 했던 그 학부모 대상 강연했던 내용과 조금 뭐 그 내용 일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필드에서 이제 3학년 담임교사로서 뭘 해야 되는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유튜브 오픈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많이 풀리고 있네요. 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알려주는 선생님 코난쌤이었습니다.